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서울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어디를 가려고 하냐고요? 네. 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스쳐가는 이 도심 속에 의외의 장소에 와 있습니다. 평일날에는 직장인들이 또 가장 사랑하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서울 시민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장소이기도 하죠. 바로 청계천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 도심 속 가장 특별한 장소인 청계천을 산책하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청계천 광장이고요. 수많은 직장인과 관광객들이 지나는 이곳은 지금은 서울의 랜드마크가 됐죠. 그리고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장소이긴 한데요. 원래 이 아래는 자동차들이 가득 달리던 고가도로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과거에는요, 이 청계천이 악취와 오염의 상징이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외국인들이 찍어놓은 사진들을 가끔 보는데, 그때 보면 이렇게 청계천을 찍어놓은 사진들이 있는데 전부 다 판자촌이에요. 굉장히 못살고 물도 굉장히 더러워 보이고 거기에서 빨래하는 아낙네들의 모습이 담겨있죠. 근데 실제로 6.25 이후에도 사람들이 갑자기 늘고 인구가 늘면서 이 주변에는 판잣짐들이 빼곡하게 늘어서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생활하수와 쓰레기로 가득 차 있기도 했죠. 하여튼 그래서 서울은 청계천을 덮어버렸죠. 이게 너무 냄새가 나니까. 그 다음에 그 위로 고가도로가 세워졌습니다. 아마 그것이 당시에는 근대화의 상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서울은 이 청계천의 물길을 다시 복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시다시피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책길이 되었습니다. 야, 이렇게 개천가에서 책도 읽고 산책도 하고 이 신기하죠. 저는 여기 이제 친한 선배가 이쪽에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요. 거의 매주 한 번씩 와갖고 이 근처에서 술을 마시는데 1차 마시고 슬슬 걸어가면서 막걸리집 가면서 이 길을 산책하기도 했었답니다. 재밌는 얘기지만 도시는 계속 변하죠. 사람들은 이 도시를 떠나서 자연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청계천에 와 있으면요, 이 도시를 잠깐이나마 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죠? 이 빌딩 사이를 스치는 이 바람들이나 이 물 위에 반짝이는 이 햇빛들, 그리고 사람들. 청계천은 조금 다른 느낌의 그 시간을 보내고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전에 초창기에는 이렇게 나무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푸릇푸릇한 느낌도 없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나무들도 있고, 이게 인공적으로 만든 곳이 아니라 정말 자연미가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점점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울적한 기분이 드는 어떤 직장인들도 이 청계천을 걸으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봄에는 벚꽃이 피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소리가 크게 들리고 또 가을에는 낙엽이 물길 따라 흐르고 겨울에는요 그냥 추워요. 겨울에 와봤거든요. 나름의 운치는 있어요. 이렇게 눈이 오고 그러면 또 멋진 풍경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청계천은 언제 와도 각각의 새로운 옷을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청계천을 가로지르게 만든 이 돌길들이 있는데 저걸 뭐라 그러죠? 돌담길이라고 그러나요? 무슨 용어가 있던데 잊어버렸어요. 그 외국인들도 와서 밥도 먹고, 외국인은 김밥을 먹고 한국인은 햄버거를 먹고 재미난 풍경이 벌어지는 곳이 이 청계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청계천에 오면은 이제 여러 다리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광통교라고 있어요. 이 화면에도 나왔는데 이 광통교는 그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조선시대 흔적이 남아있는 장소이기도 하죠. 뭐 지금은 현대적으로 복원된 거죠. 지금은 난간이 있는데 예전에는 난간이 없었어요. 뭐 어쨌든 이 광통교는 조선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다리이기도 했었습니다. 왕실과 백성들이 오가던 길, 서울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그런 다리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장통교도 있고요. 무슨 통교 이렇게 많죠. 이 장통교 옆에는요 재미난 그림들이 있어요. 이게 정조가 행차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는데 왕실의 행차, 사신, 행렬이 지나가는 주요 다리의 기능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혈당이 떨어져서요 사탕도 먹고 앉아서 쉬기도 하고, 사실은 오늘은 진짜로 뭐 유튜브를 찍자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날도 너무 좋고 선선하고 서울에 어디 갈 데가 없나 이렇게 고민하다가 우리 청계천이나 산책할까 하는 마음으로 정말 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공원 같고요. 이 청계천이 복원된 이후에도 사실 초창기 모습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또 많이 달라졌어요. 초창기에는 너무 인위적인 느낌이 많이 나서 딱딱하다? 그냥 물길을 터놓은 느낌밖에 없었다면 지금은 그냥 공원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다 보니 기념사진도 찍게 됩니다. 네. 청계천을 찍다가요 갑자기 생각나서 저희가 쇼핑몰 하나를 운영을 하는데 그 쇼핑몰에서 파는 물건을 한번 천사가 광고 모델이 돼서 해볼까 해서 찍어볼까 해서 했는데 망했습니다. 네. 그래도 관심 있으면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무튼 잠깐 또 이렇게 청계천을 벗어나 보기도 합니다. 청계천 위를 올라와 보니 여지없이 도심의 모습이 펼쳐져 있죠. 참 신기하죠. 이 청계천은 원래 한양을 가로지르던 이 실개천이었잖아요. 이런 개천을 조금 인위적인 거지만 사람의 기술이 좀 덧입혀져서 이렇게 멋들어진 공원으로 변했는데 사람의 의지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복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게 또 인간입니다. 훼손하는 건 순간이고요. 오랜만에 여기 왔더니 파고다 학원이 보이는데요. 아마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 번씩은 다 보고, 또 직장인들이나 과거에 학생이었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파고다 학원에서 토익, 토플, IELTS 시험을 보던 그런 때가 있었죠. 돈 많이 벌었나 봐요. 빌딩이 무지하게 커요. 네. 이 또 청계천변에는요, 또 다른 색다른 장소가 있어요. 바로 청년 전태일 기념관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열사죠. 이 기념관에도 잠깐 들렀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다 아시겠지만 1960년대 노동운동을 했던 분이죠. 근로기준법을 알게 되고 나서 정말 처참했던 당시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분신 자살까지 했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기념관이 생겼고요. 이 건물 앞 바닥에는요, 이런 달팽이 문양이 이렇게 바닥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전태일 열사를 상징하는 거랍니다. 과거에 그 여공들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배고팠을 때 전태일 열사께서 자신의 사비를 덜어서 이렇게 풀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이고, 자신은 걸어서 뚜벅이로 집에 갔다는 그런 얘기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달팽이처럼 걸어갔다, 이래서 새겨 넣은 거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자신도 돈이 없는데. 이 청계천 하면요, 사실은 세운 상가도 있었고, 옛날에 방직 공장이 굉장히 많았었다고 합니다. 재단사들도 많이 일하고, 또 봉제 공장도 많아서 이 봉제 공장에서 밤을 새면서 일하는 여공들이나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의 공장들이 근로기준법이라는 걸 지키지 않았었다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지금은 많이 없어졌죠. 그런 분들 없어야겠죠. 아무튼 이 청계천에 오니까 이 전태일 열사가 보여서 한번 기념관을 들려봤습니다. 이 청계천은요, 오래된 그 건물들도 아직 많아요. 그리고 그 건물들을 부시고 새로운 건물들로 다시 탈바꿈하는 그런 작업들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게 청계천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은 오늘 오는 것과 또 내일 오는 그 시기에 따라서 분위기가 또 바뀌는 게 청계천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화제가 되는 게요, 이 청계천에 물고기가 있는데 굉장히 크죠. 진짜 팔뚝만해요. 제가 천사한테 여기 청계천에 팔뚝만한 물고기 있다고 그러니까 믿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데려와서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리가 사는데 오리 가족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그 오리 가족은 다 볼 수는 없었고, 몇 마리만 새끼 오리들이 있었는데, 외갈이라고 하나요? 큰 새들이 그 새끼 오리들을 좀 괴롭혔나 봐요. 그래서 처음에 10마리가 6마리로 줄었다, 그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자연 친화적인 이 청계천의 모습을 보니까 어릴 때 생각이 나거든요.
이 청계천요, 청계천 뭐 1가 2가 이렇게 있지만 여기에 그 건축 자재들을 파는 곳이 굉장히 많죠. 저도 예전에 뭐 소시적에 공연 같은 걸 했었는데 그 공연 자재를 사려고 옛날 티코 있죠. 티코에 한 5명 6명이 타서 또 짐까지 가득 싣고 청계천을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이 청계천 공원이 없었어요. 고가도로가 있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 고가도로 밑에 불법 주차하는 차들이 많았죠. 짐 싣느라고. 저희도 그렇게 해서 짐 싣고 가고 왔다 갔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좌주간 열정만 있고 무식했던 시절이었죠. 티코에 6명. 아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한참 돌아다니고 나니까 다리도 아프고 날도 좀 덥고 해서 시원하게 커피 마시러 이디야에 왔습니다. 저한테는 이디야 커피가 최고입니다. 협찬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종로 3가인데 어린 시절에 사실 지금은 뭐 성수동, 뭐 홍대 뭐 유명하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한테. 저 때는요, 라떼는요, 이 종로가 최고였죠. 연애도 여기서 무지하게 많이 했고요. 여기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또 극장도 이 근처에 뭐 단성사라든가 피카디리라든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한극장도 있었고. 그래서 주로 이 종로에서 만나서 미팅을 하고 그러던 시절이 생각나서 와봤는데 정말 변한 것 같은데 변하지 않은 게 종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청계천 주변에는요, 유럽처럼 이렇게 노상에 테이블들을 놔서 이렇게 햇빛을 맞으면서 맥주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 청계천변에 많이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쌀가루 풀어놓은 듯한 그런 나무도 보이고요. 이 이밤나무라고 하나요? 이팝나무라고 하죠? 잘 모르겠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네. 제가 정확히 아는 건 없어요. 많이 아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먹거리들을 파는 상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 상권의 소구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선택의 여지도 참 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종로에서 놀다가 또 청계천에서 산책도 하고 뭐 이런, 뭐 저도 그랬으니까요. 이날이 휴일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디지털 사이니지라 그러죠. 이 오개 간판. 요즘에는 이런 간판들도 서울의 풍경을 이렇게 많이 바꿔주는 것 같아요. 광화문에도 많이 있는데 이 청계천도 저런 사이니지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세련되게 바뀐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자들은 뭐 시각공이 아니냐, 뭐 빛공이 아니냐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데 뭐 어쩌겠어요. 세월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적응해야겠죠. 오사카에 가면 글리코라는 그 글리코 상 있잖아요. 거기 앞에서 무지하게 사진들 많이 찍잖아요. 나 오사카 왔어 뭐 이런 거. 이 서울 청계천도 그렇게 변하지 않을까 감히 예측해봅니다. 예전에 핸드폰이 없던 시절에는 종각에서 만나자, 뭐 이게 거의 대세였죠. 그 유명한 종각입니다. 오랜만에 보네요. 동학 농민혁명이죠. 녹도장군 정봉준. 야, 카리스마 있어요. 이 청계천의 매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영품문고 같아요. 이 청계천을 산책하다가
사색에 빠지게 되죠. 이 사색에 빠지면 생각이 많아지고, 이 생각이 많아지면 뭔가 이렇게 자꾸 궁금해지고 이러다 보면 책을 찾게 되겠죠. 예. 어쩌면 이 영풍문고는요, 지금을 내다보고 이 자리에다가 책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교보문고도 크지만 이 영풍문고가 좀 아기자기하고, 요즘에 이 책들이요, 재밌는 게 책 표지들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서 나도 모르게 이거 하나 갖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마케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책 제목들도 참 잘 짓고요. 근데 한때는 읽지도 않는 책을 괜히 막 모으게 돼서 천사가 막 잔소리도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눈이 아파서, 눈도 침침하고. 천사는 이 청계천이 그렇게 좋았나 봅니다. 아주 그냥 얼굴이 활짝 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 그림이 더 이뻐지는 것 같아요. 지금 늦은 오후긴 한데 이게 해가 지면 조명도 켜지고요. 이 낮과 밤의 분위기가 꽤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밤까지 있기에는 역시 밤에는 자야죠. 근데 이 청계천이 밤이 되면, 낮에는 산책길, 그냥 산책 가는 그런 길이라는 느낌이라면, 밤이 되면 좀 더 감성적인 공간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와보세요. 저도 밤에 예전에 술 먹다가 왔다 갔다 한 적은 있는데 자세히 본 적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한번 시간 나시면 밤에 산책하러 오시면 감성적으로 변한답니다. 어쨌든 이 서울은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는데 이 청계천은 화려하진 않아요, 사실. 화려하진 않은데 도심의 장소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하도 돌아다니 배고파서 집에 가기 전에 제가 광화문에서 제일 좋아하는 돈가스 집에 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별히 청계천에서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밀도가 높은 도시에서 이런 공간이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행 어떠셨나요? 저는 다른 장소에서 다시 뵐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제 봄이 왔네요. 그렇게 기다리던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이렇게 이쁘게 피면 괜히 마음이 설레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장소에 왔는데요. 사실 이곳은 너무 유명해지고 너무 알려져서 유튜브로는 찍기에는 사실 좀 망설여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곳이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산책하는 기분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봄을 만끽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가 보통은 주말에 토요일날 혹은 일요일날 이용해서 유튜브를 찍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목요일날 나왔습니다. 왜냐고요? 오늘은 특별한 사람과 함께 같이 동행을 할 건데요. 오늘 천사는 안 나옵니다. 네. 여기는 헌법재판소 앞인데요. 참 시끄러웠던 곳이죠, 한동안. 이렇게 조용하고 또 아름다운 곳인데 좀 오랫동안 좀 복잡하고 근접하기 힘든 장소였죠, 보통 사람들은. 오늘은 여기서부터 북촌 여행, 사실은 산책이죠. 북촌의 산책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 35년 좀 넘은 친구 같은 형입니다. 소위 말하는 동네형, 교회형이기도 하고요. 제 핸드폰에는 일명 호랑이 오줌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왜냐고요? 이름이 범수예요. 범수, 호랑이 오줌. 아무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알고 지낸 사람 중에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 뭐 대충 뭐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늘은요 낯설지 않은, 하지만 조금 낯설어진 이 북촌길을 계획 없이 걸어보려고 합니다. 짧게는 수년 전에 한번 와본 적은 있는데 삼청동 길만 잠깐 왔다가 산책하고 가곤 했습니다. 오늘은 구석구석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온 이유는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엄마가 사실은 이 북촌에서 사셨어요. 가끔 이 북촌 얘기를 하곤 하셔서 겸사겸사 한번 와봤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보니 정독도서관이 있네요. 정독도서관, 수학, 정석, 성문, 영문법. 누구 화장실에 가면 없어졌죠. 항상 누군가 훔쳐가서 환책방에다 팔고. 그때는 뭐 가난했으니까요. 근데 나도 정말 잊어버렸을까요? 수학, 정석을요. 아무튼 이 정독도서관은요, 우리나라 최초 근대식 중등교육기관인 경기고등학교 자리였대요.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건물 외관이 좀 복고풍인데 지금은 교육박물관으로 바뀌었어요. 이 1930년대 건축 양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 바깥에는 이제 벚꽃이 굉장히 큰데 벚꽃 명소로도 변신해서 교정의 낭만을 전하기도 한답니다. 여기는 이렇게 교육에 관련된 것들을 레고로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는 그런 전시관인데요. 그냥 아이들하고 와서 보면 나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인사들의 모습도 이렇게 레고로 표현을 했어요. 제가 빵 터진 건 이게 빤스만 입고 신체검사 받는 아이들의 모습인데요. 정말 옛날 생각이 나죠. 목욕 안 하고 갔다가 선생님한테 무지하게 혼났던 기억도 있어요. 졸업식 모습이나 또 입학식 모습들을 뭐 몇 년도일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어린 시절하고도 아주 비슷한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거기 일도 하고 뭐 교육도 받는 거 보니까 이곳은 예전에는 누군가의 젊은 시절이 머물렀던 공간이겠죠. 우리 어릴 적에
이 공간은 바뀌어도 일로 이렇게 들어가면 시간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누군가 다른 기억이 또 만들어지는 곳이니까요. 아, 이렇게 길을 걷다 보니까요, 정말 많이 변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평범한 주택이었을 그런 공간들이 멋진 카페로 변하기도 했고요. 또 이렇게 그 미국의 브랜드죠. 미국 프로야구 NBL 브랜드가 또 이렇게 한옥 지붕에 있으니까 좀 또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이날이 분명히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붐볐고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넘쳐났습니다. 이렇게 한복을 입고 똑같이 뭐 단체로 혹은 커플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니 제가 몇 년 전에 그 로마에 갔다 왔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처 없이 걷다 보니 국립민속박물관 쪽으로 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건물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는 건물이에요. 이 같이 간 보험수영은 너무 한국적이지 않지 않냐? 중국적이지 않나? 라고 계속 투덜대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랐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건물은요, 전통 궁궐의 형태를 담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오래된 건물은 아니라고 합니다. 과거를 그대로 보존한 게 아니라 과거를 재현한 그런 건축이라고 합니다. 건축물 쪽으로 가기 전에 뭐 여러 가지 조형물들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았고요. 오랜만에 물레방안 보니까 좀 신기하네요. 여기서 뭐 떡을 찌고 뭐 또 연애도 했다고 하죠. 예. 아무튼 이 국립민속박물관의 이 메인 건물은요, 사실은 건축물 5곳의 양측을 재해석해서 하나로 합친 독특한 형태라고 해요. 뭐 상부는 법주사 팔상전, 중앙 건물은 화엄사 각항전, 금산사 미륵전, 그리고 계단이나 이런 데는 불국사 청운교, 백운교, 법주사 쌍사자 석등 뭐 이런 건물들을 뭐 합쳤다고 하는데 뭐 제가 본 거는 불국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72년 당시에 한국 건축의 정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안된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뭐 호불호는 있어 보여요. 근데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건물입니다. 아무튼 절충식 양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박물관 거리에서 광화문 쪽으로 바라보니 참 멋지다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옛 것을 지키면서도 발전하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 북촌에 오랜만에 와보니 새삼 그런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 기억이라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달라졌지만 또 그대로인 거. 그래서 어딘가 어색하지만 또 뭐 익숙한 그런 느낌이 바로 이 북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저희 엄마가 뭐 이곳 어디선가 살았다고 하니까요, 또 반갑기도 하고. 그 AI로 써달라 그래. 저는 버스를 타고 어디론가 이동을 합니다. 아이템을 먼저 넣고 이동을 하다 보니 삼청동 거리를 이렇게 버스 안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사실 이곳은 예전에는 정말 자주 왔던 곳이에요. 일 때문에 미팅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러 많이 오곤 했는데 느낌은 옛날 그대로인데 그래도 뭔가가 많이 변했어요. 이번 정류장에서 하차하세요.
여기에 그 독립투사들이 이쪽을 근거지로 해서 많이 활동들을 할 때 하죠. 보면 20대들의 모습들인데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라는 곳의 그 소설에서 50 먹은 죽늙으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범수형이 얘기를 했는데 20대의 독립투사를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새삼 듭니다. 이 삼청동이 그런 이유가 여기에 권력자들이 많이 모여 살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범수 씨는 아직은 팔팔해 보이죠? 아 여기구나. 아직 저는 이 뮤지엄 한미 삼청이라는 곳을 왔습니다. 이 뮤지엄 한미 삼청은요, 지금은 뭐 사진이라든가 이런 전시를 하는데 오늘은 사실 전시를 보러 온 곳은 아니고요.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라는 작품을 그 작품만 사실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뭐 전시는 나중에 따로 볼 생각이고요. 인연과 업을 주제로 사회적 관계와 연결성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 작품인데요. 작은 사람 형상들이 서로 위에 쌓여 하나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뭐 생각이 좀 많아집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수많은 시간과 그 관계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저희 엄마가 이 동네에서 살았던 시간 혹은 또 그 이전의 시간 그리고 지금의 저까지 이 모든 것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이 작품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뭐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네. 미술관을 나와서 삼청동 거리로 내려왔는데요. 이 삼청동은 조선시대 고위 관료들이 거주하던 북촌의 중심지죠. 산과 물이 많고 인심까지 좋아서 삼청이라고 불렀습니다. 인심이 좋은지는 살아보질 않아서. 네. 아무튼 옛날에 여기서 먹었다. 여기서 서울서 둘째로 잘하는 집. 첫째는 어딜까요? 범수 씨는 이렇게 바빠요. 뭐라고 하는 걸까요? 여기는 조선시대 무기를 만들던 그런 장소인데요. 지금은 터가 금융 무슨 연수원이죠? 금융연수원인가? 뭐 아무튼. 그리고 이 스타벅스가 엄청 큰데 이 뒤가요. 총리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총리 공간이 그 과거 고종의 후궁이었던 엄비의 사저가 있는 곳으로 나름의 뭐 역사성이 있는 곳이죠. 네. 저는 이제 골목길을 따라서 본격적으로 북촌을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좁은 골목마다 갤러리와 한옥 카페가 숨어 있어서 목적지 없이 걷다 보면 뭐 여러 삼청동의 이야기, 북촌의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유튜버의 길은 너무 험난해. 오마이갓. 계단과 언덕. 여전히 저한테는 쉽지 않아요. 아무튼 이곳은 늘 변해가고 있는데요. 가게도 바뀌고 사람들도 바뀌고 분위기도 달라지고, 하지만 골목의 형태는 여전히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사이에서 이 북촌은 시간을 따라서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언덕을 올라와서 쭉 걷다 보니요, 북촌 한옥마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이곳은 본격적인 관광지로 알려져 있죠. 뭐 저는 여기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엄마가 이 동네에서 살았다고 하니까요. 저는 지금 그 시간 위를 걷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렇게 교복 입고 돌아다녔을 그 골목길을 존재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시간 그 위를 저는 다시 걷고 있습니다. 이 북촌 한옥마을이 좀 새로운 이유가요, 단순히 예쁜 집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가 아니라 진화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통 공예와 현대적 디자인들이 결합한 복합 공간, 그런 문화 공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젊은 작가들이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나 그런 체험하는 그런 감각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골목을 들어서면요, 많은 외국인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풍경이죠. 뭐 방송이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봤지만 사실 그 유명한 K-팝 데몬 헌터스 안에 애니메이션에서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이곳에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에 갔을 때도 그렇게 관광객들이 많고, 또 교토에 갔을 때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북촌에 오니 여기가 관광지라는 걸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카메라에는 다 담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제 눈에도 뭔가 새롭고 신선해 보였는데 외국 분들한테는 더 하겠지요. 뭔가 정갈하고 소박하지만 또 나름의 화려함도 있고요. 단순한 미도 있고. 아무튼 저도 뭐 천상 조선놈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한옥집을 하나 사서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돈이 없어요. 그렇지. 외국인들이 많잖아. 모자이크 안 해도 돼. 아무튼 이 북촌이요, 이 낮에도 좋지만 밤에도 그렇게 서울의 야경하고 극단적인 대비를 이룬답니다. 근데 이게 요즘에는 여기 실제로 사람들이 사는 데라 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도 많고 돌아다니는데 제약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곳은 과거의 전통에만 머무르지 않고요, 현재의 삶과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것이 이 북촌의 진짜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낯설거나 이국적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공방들이나 그런 기념품 파는 샵들을 보면 그냥 저도 어디 멀리 외국에 여행 온 듯한 그런 기분이 들어서 좀 기분이 설렜습니다. 사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구경하거나 사게 되지는 않잖아요. 뭐 항상 보던 물건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같이 이렇게 외국인들하고 섞여 있으니 딴 나라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범수 씨도 굉장히 설렜답니다. 이 명품 떡볶이는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포기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반나절을 돌아다녔는데 너무 힘들어서 잠시 커피숍에 와서 커피 한 잔을 먹으러 왔습니다. 의외로 또 세련된가? 여기 식구들 다 같이 갔었어. 아 그래? 형이 알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알았을 일 없고. 근데 거기는 그 동네 주차. 이 북촌의 또 다른 골목길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요, 지금은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변한 곳도 있지만 그 작은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면 정말 옛날 생각이 절로 나는 그런 삶의 공간들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수십 년 동안 아파트에 둘러싸여 살았죠. 물론 공원도 있고 한강도 자주 가고요. 생각이 안 나. 하지만 이런 골목들을 보면요, 정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친구 집에 찾아갈 때 그런 설레임이 방송 나간 거. 다시 생각나는 거는 그 골목하고 좀 틀려. 정말 그럴까요? 물론 이곳에서 사는 분들은 좀 다르겠죠. 옛날에 다 친구들 이런 데 살았잖아. 근데 저는 아무튼 옛날 생각이 많이 나서 괜히 그러구나. 울컥한 친구한테 그런 진짜. 감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범수형 많이 놀자 근데 거기도 많이 하고 변했어요. 부르면 나올 것 같은 굉장히 정겨운 느낌이죠. 나는 어릴 적에 예전에 이제 천호동 살 때는 약간 집이 양옥도 아니고 기와도 아닌 싼 거 비스무리한 집이었어. 살던 동네 애들이 대부분. 그리고 길동으로 이사 왔을 땐 양옥집이었어. 그래서 이런 한옥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 친구들이 다 이런 한옥집에서 살았지. 사실 걸으면서 녹음기를 찾지 않아서 그 대화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을 텐데, 저는 이렇게 전통 한옥에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기와집에서. 몰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 없어. 범수 씨께서 그러니까 놀러 가면 기와집에서 안 살아봤으면 빗물 떨어지는 경험도 못 해봤겠네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소리들이 거리를 걸으면서 있었습니다. 출출해지네. 아까 그 떡볶이를 먹었는데 이 거리가요, 요즘엔 좀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서구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사계가 뚜렷하다 보니까 이렇게 야외에서 앉아서 커피를 마시거나 할 수 있는 시간이 1년 중에 이렇게 몇 개월 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픈 마켓 형태로 문이 없고 창문이 없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마치 포장마차 같은 그런 느낌의 샵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외국에 가보면 그런 가게들이 참 많잖아요.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커피숍 같은 데서는 이렇게 테이블을 야외에다 놓고 커피를 마시고 햇빛을 쬐면서 그런 오픈 공간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애들이 좀 매너가 없는 거지.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공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공예집이라든가 이런 가게들도요, 창문 디자인을 참 이쁘게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창고를 또 개조를 하거나, 게라지라고 하죠. 차고로 쓰던 공간을 이렇게 작은 가게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그러니까 흔들리면서 지금 참 많이 해서 거리 풍경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쪽 밑에서 이렇게 기억을 해. 이 거리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 여기로 올라왔다. 아니 옆걸치. 그랬어. 특별히 주말이 아닌데도 이렇게 거리의 화가들, 또 액세서리를 팔거나 하는 이런 분들이 나와서 이 조용했던 골목길이 굉장히 활기가 넘치는 그런 거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소원의 벽, 무엇을 적어놨을까요?
사실 한 5, 6년 전에도 이 골목을 잠깐 와본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이렇게 지금 루프탑인 장소들이 사실은 다 주차장이었거든요. 몇 년 만에 거리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놀라운 작품을 발견했는데요. 연필로 그린 이 북촌의 모습을 그린 작품이 작가가 이렇게 운영하는 조그만 갤러리에 있습니다. 정말 섬세해서 깜짝 놀랐는데요. 하나 사가고 싶었지만 작가가 뭐 손님이 와서 바쁜 관계로 관뒀습니다. 예. 이 북촌의 생생한 모습을 연필로만 이 표현했다라는 게 참 놀랍고 섬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질까요? 지워지겠죠. 예. 그러게 이건 이쁘다. 낡은 것들을 없애질 않고 오래된 조금씩 개조해서 재료들을 그대로 살려서 현대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운영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요,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버틀러리라는 이 곳도요, 전 잘 몰랐는데 젊은 분들은 잘 알더라고요. 여기가 유명한 그 홈스테이 하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 체험도 하고요. 주로 외국인들이 오겠죠. 이 길은 이 복정 우물이 있는 곳인데, 이 복정 우물이 복을 부르는 우물이라는 뜻으로 복정 우물이라고 해요. 물이 아주 깨끗해서 궁중에서만 사용했다고 해요. 일반인들은 특별한 날에만 길어 마실 수 있는데, 예전에는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그냥 뭐 이 근처가 아닌가 그림만 찍었습니다. 하여튼 이 복정 우물에서 밥을 지어 먹으면요, 뭐 복이 내려온다는 뭐 그런 전설이 있대요. 걸어갈 거거든. 지금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성속도로대로 가면 되는 이렇게 골목골목길이요, 뭔가 아기자기하고 정겹게 변했다라는 게 이 북천만의 새로운 진화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북촌에는요, 예전의 이미지는 소위 아저씨들만 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저 어릴 때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젊은이들이 오는 핫플레이스로 바뀐 게, 그리고 대표적 관광지가 됐죠. 참 신기합니다. 두 남녀가 이렇게 캐리컬처를 그리는데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이었거든요. 남자의 표정이 저는 이제 지금 저녁도 내고 배고파서 그 유명한 삼청동 수제비집에 왔습니다. 이 집은 예전에도 한번 제가 와본 집이긴 한데요, 한 40년 넘게 운영한 집인데, 이 집이 미쉐린 가이드 선정된 집인지 처음 알았어요. 비 부르만이라는 잡지인지 뭐가 있나봐요. 거기에 미쉐린 가이드 이름을 올리면서 대중적인 맛과 품질을 인정받았는데, 뭐 싸요. 뭐 10,000원 정도 하는데 뭐 맛이 괜찮았습니다. 우리 범수 씨는 입맛이 까다로워서 이것저것 품평회를 하긴 했는데 그래도 잘 드시더라고요. 맛있어하는 표정이죠.
이 북촌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젊음의 거리가 됐습니다. 이곳은 과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추억도 아니고 그냥 이 순간의 공간으로 바뀌어서 사람들은 웃고 사진을 찍고 각자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이 북촌의 시간은 늘 현재에서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돌아다니면서 정말 좋았던 건요, 사람들의 표정이 다 밝았어요. 피로에 지치거나 찌들어 있거나 그런 표정들이 아니라 다 호기심과 흥분과 설레임, 그런 표정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십 년 전? 최근에 생겼어. 이렇게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이 흘렀던 이 공간, 그 공간과 마주했던 하루였고요. 저희 엄마의 과거와 저희 현재가 잠시 겹쳐지는 순간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기억이라기보다는 연결에 가까운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소에서 다시 뵙겠지만 마지막으로 우리 범수씨, 범수형의 인사를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음에 다시 또 뵐게요. 안녕. 오늘 이렇게 맨온더 로드와 함께한 소감이 어떠세요? 새롭고 즐겁고 유익하고 힘은 조금 들고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장소에 초대한다면 응하실 용의가 있어요? 당연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 맨디님들. 저는 지금 종로에 와 있는데요. 종로 3가에서 내려서 좀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요, 서술락길이라고 있습니다. 발음이 좀 힘든데요, 이 술락길 뭔가 좀 많이 들어보셨죠? 그 예전에 밤마다 통행을 단속하던, 야간 통행을 단속하던 그 순찰하던 그 술라들이 다니던 길을 말합니다. 바로 종묘 다음을 끼고 있는데요. 여기가 요즘에 굉장히 핫하다고 해서 사실은 뭐 왜 핫했는지 저는 알지도 못했는데 뭐 어쨌든 한번 와봤더니 정말 핫하다는 기준이 이거 뭔가를 좀 생각해 봤는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거기에 맞는 세련된 뭐 카페라든가 뭐 이런 상점들이 많이 생기면 뭐 그거로 그냥 핫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세련되고 또 재미있는 샵들이 많이 생겼어요. 제가 꽂힌 거는 반려돌인데요. 반려돌 샵이 있더라고요. 공도 갖고 놀고 선글라스도 끼고 운동도 하는 그런 돌.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구경하고 갔어요. 이게 손가락 하나 길이만한데요,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하나 사려고 했는데 뭐 돌을 끼고 사냐, 그래서 관뒀습니다. 그래도 귀엽죠. 아무튼 이 서술락길이요, 그러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공예품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여기가 이제 금은방이 많았잖아요, 종로에. 그래서 공방들도 많았는데 그 공방들이 좀 사라지면서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을 만드는 그런 또 상점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주말이 아니구나. 오늘은 공휴일이라
문을 닫은 그런 공방들이 참 많긴 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여기 와보면요,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유명한 타코집도 있고요. 줄을 서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 했는데 뭐 줄 서서까지 더워 죽겠는데. 네. 이날이 기온이 한 30도가 넘었어요. 그 체감상이요. 실제로는 뭐 한 28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후덥지근해갖고 이렇게 더운 날 타코를 먹는 게 좀. 아무튼 이 서술락길이요.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신 종묘의 그 돌담길이죠. 그래서 밤마다 이렇게 순찰을 하던 굉장히 살벌한 어떤 그런 구역이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뭐 힙한 카페들이나 맛집들이 이제 몰려서 뭐 서쪽의 돌담길이라고 해서 서술락길이 됐는데 이 조선 시대에는 이게 엄청난 신분의 공간을 나타내는 그런 돌담길이기도 했습니다. 안쪽에는 신성한 왕들의 공간이었던 반면 이 바깥쪽은 일반 백성들과 하급 관료들이 모여서 살던 그런 활기찬 공간이었던 거죠. 하여튼 담장 하나를 두고 뭐 이승과 저승 왕실의 권위와 백성들의 어떤 일상이 그런 맞붙어 있는 그런 독특한 경계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나중에는 뭐 여기에 이제 귀금속 상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뭐 가공 세공 공장들이 생겨서 그런 창고들이 밀집했던 곳인데요. 그래서 뭐 좀 투박했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말 그대로 뭐 굉장히 핫한 그런 힙한 뭐 바들이나 카페라든가 뭐 가게들이 생겨서 참 드라마틱한 반전이 생긴 거죠. 여기가 또 낮과 밤에 그렇게 틀리대요. 이게 뭐 지킬 앤 하이드 같은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하는데 뭐 저는 밤에는 뭐 잘 안 돌아다니니까요. 아무튼 우리 맨드님들은 뭐 근처에 계시거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밤에 한번 산책 나오셔도 이 야경이 그렇게 이쁘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집에서 뉴스 보고 그냥 잡니다. 근데 사실은 서울에 이런 거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홍대, 전통적으로 홍대가 있고 신촌도 있었고 성수도 있죠. 성수도 가보긴 했어요. 낮에 사람이 엄청 많아갖고 버글버글 되는데 지금 이곳은 성수보다는 조금 한적한 것 같습니다. 그냥 조용한 그 식당들이나 카페들이 많아서 이렇게 산책하기는 참 좋았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날이 좀 더워서요. 좀 쉴 겸 조그만한 이 카페에 들어와 봤습니다. 사실 여름에 돌아다니다 보면 여행하거나 뭐 나들이 가는 건 좋은데 너무 더워서 습하죠. 굉장히 또 우리나라가. 그래서 이렇게 커피숍이 많이 생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아무튼 좀 이제 쉬고 나와서 본격적으로 여기까지 왔으니 종묘를 또 안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재미난 건요, 이 앞을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지나다녔는데도요 이 종묘를 단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었어요. 오늘이 처음이라니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종묘에 들어가서 쉬고 있었는데 어떤 어르신 무리들이 와서 하는 대화가 더 웃겼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서울에 올라온 지 50년이 됐는데 종묘는 처음 와봤다, 야. 아이고, 그러니 뭐 저는 뭐 아무튼 말로만 듣던 종묘,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이잖아요. 야, 생각보다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그 신주를 모셔놓은 건물만 있는 줄 알았더니 공원처럼 조성이 돼 있고 또 그 안에 여러 사당들이 있더라고요.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신주라 그러죠. 위패가 조선시대에 이 신주를 모시는 과정에서 관리 실수로 왕의 신주와 순서가 뒤바뀌어 갖고 조정 전체가 발칵 뒤집힌 적도 있었대요. 지금 보시고 있는 위패가 있는 곳은요, 공민왕이 모셔져 있는 데인데요. 왜 종묘에 그 고려시대 왕의 신주가 있는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네. 뭐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시죠. 아무튼 그 조선시대 이 조상을 극진히 모시던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왕의 신주나 이 순서가 바뀌었으니 뭐 난리가 났었죠.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그런 실수였나 봐요. 그래서 실무자들이 뭐 파직되고 유배를 가고, 또 세종대왕께서는 조상님께 죄송하다고 한동안 고기 반찬을 끊고 반성하는 제문까지 지어서 올렸다라는 뭐 그런 재미난 장소가 바로 종묘이기도 합니다. 고즈넉하고요. 이렇게 조용히 산책하기 참 좋은데, 가운데 길이 바로 그 왕과 그 왕비, 왕족들이 지나다니던 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궁에 가면 다 있죠. 왕의 길이라고 해서요. 왕이 지나다니는 길. 또 재밌는 게 또 있어요. 저는 뭐 제가 전통 문화를 잘 몰라서 그냥 어렴풋이 기억나는 건요, 이 종묘의 문턱입니다. 종묘 정전에 이렇게 문턱을 보면요, 가운데는 높고 양옆은 낮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유는 높은 곳은 홀령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왕들조차도 이 높은 턱을 넘질 못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옆으로 지나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요즘으로 따지면은 루틴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엄격한 루틴이 적용되었던 조선시대. 그러니까 이런 그 종묘를 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런 유교적으로 그런 예법에 얽매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이 꼭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뭐 당시의 문화였으니까요. 그리고 왕실의 문화였고 전통이었고,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분들의 일종의 의무였던 거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 종묘는 역대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은 곳이기 때문에 뭐 이걸 종교적으로 해석하다 보면 끝이 없죠. 뭐 미신이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해석보다는 우리나라 문화 전통, 또 우리나라 조상들, 왕들이죠. 왕들의 신주를 모셔놓고 그거를 기리는 거고, 그거를 기념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막상 와 보니까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무겁냐면, 이게 전통 문화라는 거, 역사라는 게 이렇게 진중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건물이 세계에서 가장 긴, 단층에서는 가장 긴 건축물 중에 하나였다고 하죠. 그랬나? 확실하지가 않은데. 아무튼 그렇게 들은 것 같아요. 우리 맨드님들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댓글로 적어주세요.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아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저 안쪽은 들어갈 수가 없어서 바깥쪽에서 이렇게 봤는데, 야, 멋있더라고요. 직접 와서 보니까. 뉴스라든가 어떤 영상을 통해서 몇 번 본 적은 있어도 실제 눈으로 보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지붕에 곡선하고 또 이 나무들로 이렇게 지어졌잖아요. 그 정밀함, 정교함이라는 게, 야, 역시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건축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정갈했고요.
지금 행사가 없기 때문에 저 뭐 위패가 모셔져 있는 그 안은 들여다볼 수가 없어서 사진으로만 봤는데, 마당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넓잖아요. 아휴, 저기서 행사하면 얼마나 더울까요? 저는 잠깐 돌아다녔는데도 아주 땀범벅이 됐습니다. 얼른 이렇게 또 그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종묘에는요, 왕들을 모셔놓은 본관 같은 곳이 있고요. 또 영년전이라고 해서 우리 왕비들 또 후궁들을 모셔놓은, 그 신주들을 모셔놓은 그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저는 요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왕이 아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연산군이라든가 광해군 같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곳이 또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게 여긴지 다른 건물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제가 뭔가 하여튼 알고는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요. 다 까먹어서 그래요. 예전에 들었는데. 어쨌든 건물이 비슷한 것 같은데도 좀 틀리죠, 양식이. 굉장히 이건 또 여성스럽고 나름 또 아기자기한 지붕이 있어서 와서 보셔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는 재미도 또 있습니다. 저는 되게 지루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았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오셔서 산책 겸 또 역사도 이해해 볼 겸 이렇게 와 보시면, 우리나라 이 역사, 우리나라 전통이 이렇게 위대했구나 라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속 건물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행사를 하게 되면 악공들이 대기하던 그런 장소들도 또 따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세종대왕께서 작곡도 직접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직접 연주하는 악공들도 굉장히 아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 땡볕에서 행사를 하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저도 뭐 이날 아주 더워서 한 3kg는 빠진 것 같은데, 집에 와서 재보니까 이게 뭐 체중은 별로 안 변했더라고요. 뱃살도 그대로고요. 그 이유가 있죠. 낙지왕국. 우리는 낙지왕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한바탕 돌아다니니까 배고파서요. 옛날 공휴일이라 그런지 문 닫은 데가 많았는데 여기는 문을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 봤는데 여기가 마침 맛집이라네요. 제가 낙지라든가 오징어, 쭈꾸미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가 아주 정말 맛집이었습니다. 점심이라서 식사를 했는데 덮밥이 11,000원이니까 굉장히 싸지 않나요? 근데 되게 이렇게 낙지볶음을 시키면 야채가 더 많죠. 근데 여기는요, 낙지가 정말 아까 보셨죠? 살아있는 거 진짜 아주 싱싱하고 맛있었습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돌지 않으시나요? 오늘 밤은 낙지볶음 드세요. 우연히 찾은 집이라 지금 어딘지 가물가물해요. 종로 3가역에서 나와서 골목길에 있는 것 같은데, 원래는 뭐 식당이 없어서요, 편의점 같은 데 들어가서 그냥 대충 때우려고 그랬어요. 근데 우연히 이렇게 맛집을 찾게 돼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아주 맛있게 먹었고요. 우리 맨드님들도 종묘 오신 김에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이제 발길을 돌려서요,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벽길을 따라서
천천히 걷다 보면요 다시 시내가 나오는데, 시내로 나온 이유가 있죠. 바로 창덕궁을 가기 위해서 왔습니다. 창경궁은 여러분 많이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가보신 분들도 많고 들어보시기도 하고. 창경궁은 일제 강점기 시절에 창경원으로 바뀌었었죠. 일본이 강제로 동물원으로 만들었었잖아요. 아주 열받게. 네. 근데 지금 다시 보존해서 창경궁으로 바뀌었는데, 창덕궁은 의외로 들어보거나 와보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가요 진짜입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덕수궁이라든가 광화문은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 이 창덕궁이 진짜 궁이다 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요, 왕들이 경복궁을 버리고요 창덕궁에서 많이 기거를 했기 때문이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직접 와보면요 굉장히 아름답기도 해요. 경복궁은 많이 죽었잖아요. 그 이방원이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고 또 피바람이 분 장소가 바로 경복궁이죠. 그래서 그 끔찍한 것 때문에 창덕궁을 지어서 새로 이사했다고 하는데, 뭐 풍수 지리적으로도 이 경복궁이 굉장히 아늑하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후원도 있는데 후원이 굉장히 유명하죠. 애들이 같아. 실제로 창덕궁이 왕이 즉위를 하면요 대부분 여기 와서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경복궁은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장소가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와 보니까 정부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사실 마케팅이 별로 안 돼 있는 곳이 아닌가. 그러니까 왕이 기거하는 장소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왕이 아니고 또 살아보지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다녀보니까요 경복궁은 왠지 크긴 한데 좀 썰렁한 느낌이 드는 반면에 여기는 굉장히 아기자기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창덕궁이요 이게 후원이 있는데 굉장히 울창했대요 숲이. 그래서 실제로 호랑이나 표범이 자주 나타났는데 세조 시절에는 호랑이가 이 궁에 들어와서 군사들이 출동해서 잡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연산군 때는 연산군이 좀 포악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사냥을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아예 전국에서 호랑이를 잡아다가 이 후원에다가 호랑이를 풀어놓고 뭐 구경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왕들이 경복궁보다는 경복궁이 정궁이죠. 말하자면 정궁. 근데 여기 이 창덕궁에 머무는 걸 더 좋아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 이유를 뭐 조금이나마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그 카페 같은 게 있어서 한번 와봤는데 뭐 별건 없었어요. 자리도 좁고요. 제가 이 후원 얘기를 했잖아요. 후원은 따로 입장료를 내고 또 예약을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여기 온 시간이 조금 늦어서 들어가 보지는 못해갖고 제가 사진 자료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이 가을에 오면은 굉장히 멋있겠더라고요. 네. 이 후원에다가 이렇게 호랑이를 풀어놓고 막 참 그랬다고 하니까 재밌는 게 창덕궁의 선정전이 유일하게 청기화라고 합니다. 푸른색 기화를 썼다고 하는데 당시 이 청기화는 아라비아에서 수입한 값비싼 그런 안료를 사용해서 엄청 비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청와대라고 하죠. 사실 원조가 바로 이 창덕궁에 있는 셈입니다.
네, 어디 계시죠? 모르셨죠? 제가 이렇게 쓸데없는 걸 많이 알아요. 네. 찾고 있지 알았어. 오상궁 어디 있느냐? 오상궁. 진짜 궁 같아 여기는. 돌아다니다 보면요, 길을 잃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아기자기하고요. 여기 미로처럼 돼 있네. 뭐 여기 가다 보면 수락관도 나올 것이고 또 약방도 나올 것이고, 이 조선시대 사극을 보면 이렇게 그런 아기자기한 방들이 나오잖아요. 가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경복궁도 사실 후원은 굉장히 이쁘잖아요. 경회로가 있고, 경회로는 제가 어릴 적에 한번 가본 것 같아요, 사진 찍으러. 근데 이 창덕궁도요, 나름의 못지않는 그런 위엄과 아름다움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가을에 와보면 창경궁 못지않은 그런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 아닌가. 또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요, 제가 뭐 조선시대 왕자가 된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옛날에 여기서 뛰어놀았던 그런 희미한 기억이 얼핏 나는 듯. 지금은 이제 현대적으로 이렇게 잘 다듬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천히 거닐다 보면요, 조선시대 당시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바깥이 잘 안 보여요. 워낙에 넓다 보니까. 바깥에 빌딩들이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몰입감이 깨질 텐데, 그렇지 않아서 이 너무 좋았던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갑자기 그냥 조선시대에서 현대로 돌아온 것 같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 서울에서 강북이죠. 강북에서 또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서술락길을 돌아봤고요. 또 온 김에 종묘도 처음으로 한번 가봤고, 또 창덕궁도 와봤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순식간에 넘나드는 재미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러분 종로에 오실 일 있으면 한번 와보세요. 네. 오늘 여행은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장소에서 다시 뵐게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맨디 여러분,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저는 지금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이 지역이 한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거의 대부분 다 공장지대였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지하철 타고 지나가 보니까 이 풍경 자체가 바뀌었더라고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저는 지금 아마도 한양대 쪽을 지나고 있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오늘 성수동에 왔습니다. 아마도 현재 서울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성수동이 공장이 질비했고 창고들이 많았던 그런 산업지역이었죠. 근데 이렇게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 패션의 중심지로 이 성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역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도쿄의 하라주쿠에 온 듯한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아주 세련미가 넘치고 거리는 굉장히 스타일리시했습니다.
건물들도요 굉장히 독특했고 또 매장들이 굉장히 감각적인 어떤 인테리어들이 많았어요. 본격적으로 가기 전에요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죠. 프랑스 어쩌고저쩌고. 네. 프로듀서가 좋아하는 브랜드라서 또 50% 세일을 한대네요.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이 외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이 브랜드가 일반적인 쇼핑몰에서는 굉장히 비싼데 이 성수에서는 이렇게 반값 할인을 하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마케팅도 잘 된다는 얘기고. 어쨌든 잽싸게 쇼핑을 마치고 다시 성수 거리로 나왔습니다. 골목마다 이렇게 감각적인 상점들이 많이 있는데 꽤 유명한 브랜드들도 있죠. 한번 오늘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일단 저는 여기 오기 전에요 몇 가지 이렇게 찾아봤는데 그 중에 이 대림 창고라고 있더라고요. 이 성수동을 대표하는 공간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과거에는 쌀 창고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쌀이 들어오면 여기서 쌀을 정제해서 외곽으로 다시 판매하는. 근데 이 쌀 창고에서 다시 그냥 건축 자재를 쌓아놓는 그런 창고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곳은 무신사인데 바로 여기가 그 대림 창고였습니다. 건물이 그대로고요. 이 안에만 다시 리노베이션을 한 거죠. 창고였다는 게 믿겨지십니까? 그냥 저는 일반 백화점 들어온 줄 알았어요. 쇼핑몰이나. 야, 여기서 쌀을 도종하고 판매하고 그랬던 사실, 뭐 그냥 창고로 쓰였다라는 것들, 이런 게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성수동이 제조업이 쇠퇴하면서 이 건물도 한때는 철거 위기에 놓였다고 해요. 그런데 이런 기존 붉은 벽돌이나 이런 구조를 최대한 보존한 채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래서 10년대부터는 패션쇼, 전시회, 공연 등이 열리면서 지금의 성수동에서 가장 힙한 동네로 발전하게 된 역할을 하기도 했죠. 지금 이 공간도요, 바로 그 대림 창고가 있는 한 공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아, 처음에 들어가자마자요, 오,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안에 내용은 뭐 카페 같아요. 근데 지붕도 그렇고 벽도 그렇고 거의 그냥 옛날 그대로를 보존한 채 묘하게 뭔가 살짝 디자인적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인테리어라는 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낡은 느낌이 들지만 세련됐다. 그리고 옛것이 날것이 그냥 느껴지지만 이 굉장한데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수동에 오시면요, 여기 반드시 한번 와서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또 공간이 널찍하고 탁 트여서 나름 괜찮았습니다. 저는 다른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서 커피는 마시진 않았는데 다음에 다시 오게 된다면 반드시 여기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 공간을 즐기고 싶더라고요. 네. 이렇게 사무실이라는 표시,
간판도 그대로 두고요. 뭔가 그냥 낡은 것, 옛것의 정치를 그대로 둔 채 뭔가 안에만 바뀌어 있는 이런 컨셉이 이 성수동의 진면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성수동에 온 이유는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거는 여기 이 식당에 들어가는 것만큼 비슷한 이유인데요. 이 식당도 굉장히 나름 핫한 식당이더라고요. 유명하고 한식집인데, 자, 그렇다면 이 식당이 있는 거리가 가장 붐비는 거리 중에 있는 이 대림 창고 안에 식당을 만들었거든요. 여러분, 젠틀리피케이션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태원이 그랬고, 가로수길이 그랬고, 물론 압구정동이나 뭐 홍대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 같고, 거리가 유명해져서 장사가 잘 되면 집주인은 월세를 올리죠. 그러면 그 지역에서 먼저 장사해서 잘 되고 있던 상인들이 그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버려요. 그럼 거기는 다른 상점이 들어오게 되는데, 원래 있던 상점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다른 상점이 들어오니까 장사가 잘 안 되죠. 그러면서 사람이 떠나가고, 그러면 상권이 죽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성수동도 과연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식당에서 밥을 먹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식당은요, 대림 창고 안에 나름대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오면 인테리어도 이 다이닝 식당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비싸 보여요. 하지만 결코 비싸지 않았습니다. 보통 일반 식당 정도 수준의 그런 가격을 받았고요. 하지만 나름 굉장히 고급화를 추구했다고 볼 수 있죠. 대림 창고는요, 바로 이 점이 젠트리피케이션하고 차별화를 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가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게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는 이유, 뭐 제가 부동산업자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월세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린 게 아닐까요? 내년 혹은 후년에 와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작년에도 여기를 왔었거든요. 이 동네를. 별로 바뀐 게 없었습니다. 가로수길 같은 경우는 많이 무너졌잖아요. 이태원도 비슷하고요. 아무튼 핑계김에 와서 맛있게 점심을 먹습니다. 네. 꽤 괜찮았어요. 양이 조금 적었나? 네. 이 성수동을 이렇게 걷고 있으면요, 과거에 유명했던 거리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압구정동이나 이태원이나 혹은 방배동 카페거리나 홍대는 뭐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가죠. 신촌도 많이 죽었죠. 이대압 완전히 죽었고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그걸 생각해 보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것들, 결국 이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서 하천이 말라서, 강이 말라서 사람들이 물가를 떠나듯이 그런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요, 블루 엘리펀트라는 그런 건물 회사인데, 내부 공간이 마치 전시 공간처럼 돼 있어요. 이게 아이웨어 브랜드입니다. 아이웨어. 좀 생소하죠? 뭐 안경이죠, 일종의. 선글라스라든가. 근데 그걸 굉장히 패셔너블하게 만들어 놓은, 디자인한 그런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매장 자체가 하나의 전시 공간처럼 꾸며져 있어서 굉장히 감각적이죠. 인테리어도 눈길을 사로잡고요. 이게 뭐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넘어서 하나의 어떤 패션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방문객들이 그냥 뭐 디자인을 체험하고 자기 스타일을 찾는 그런 공간을 넘어선 굉장히 환상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성수는요, 그냥 거리 하나하나에 비춰지는 이런 상점들이 예사롭지가 않아요. 지금 여기는 향수집이거든요. 저는 전혀 모르고 들어왔어요. 근데 그냥 향수 상점이 아니라 전시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다행히 물건 사지도 않고 구경만 했는데도 촬영을 허가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의 간판들을 보니까요, 우리나라 같은 느낌이 안 들어요. 아까 말씀드린 도쿄의 한 번화가를 본 듯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한글이 좀 있는데 어느 한쪽 면을 보면 한글이 거의 안 보이는 면도 있어요. 일본인지 미국인지 헷갈릴 정도고요. 암튼 뭐 한글이 안 보여서 불만이라기보다는 그만큼 굉장히 세련돼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빵집도요, 그냥 빵집이 아니에요. 뭔가 좌우당과 독특하고요. 건물 하나하나의 개성 있는 이 디자인들도 사람의 눈길을 충분히 끌만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좀 독특한 게, 보통 디지털 간판이 요즘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디지털 간판이 거의 보이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다 아날로그적인 그냥 사진 간판밖에 없어요. 좀 신기하죠? 그럼 나름 이런 또 얼마 전에 정말 재밌게 본 드라마인데요, 선제 없고 뛰어의 선제가 또 있어서, 아유, 이게 아줌마들이 선제한테 열광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약간 비슷하게 닮지 거리가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건물을 부셔서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기존의 건물을 수리해서 새로운 스타일로 재창조하는 거죠. 지나가다가 정말 독특한 건물을 봤어요. 사실 뭐 이렇게 미디어에서 가끔 보긴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이쁘더라고요. 여기가 디오르, 크리스탄 디올 건물인데 안을 좀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뭐 예약제라고 안 된대요. 입컷 당했습니다. 입구 컷이죠. 양복 입고 다시 올까요? 참 여기는 그냥 전시 공간들 같아요. 머쉬룸 향수 브랜드인데요, 이렇게 버섯을 저렇게 큼직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버섯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도 향수 브랜드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직접 와서 향수도 맡고 또 조형물도 보고 사진도 찍고. 근데 이 건물이, 저는 그냥 뭐 공사하다 만 건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다 지은 거더라고요. 신기하죠? 야, 이것도 개성이네. 결과적으로 지하에 만들어 놓은 거죠. 거리가요, 그냥 시계도 단순하지가 않고요. 일종의 하나의 오브제 같은
입간판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성수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래된 공장이 있던 곳, 그곳에 브랜드 매장이 자연스럽게 공존하고요. 또 골목마다 독특한 카페와 편집숍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벽화와 간판, 창문 하나까지도 이 성수동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데요. 특별한 목적지가 없어도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동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이 뭐냐면요, 줄 서는 문화죠. 그러니까 상점 앞에, 어떤 브랜드점 앞에서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 모습을 이 성수동에 오면 자주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줄을 쓸 수 있는 라인이 쳐져 있고요. 참 독특한 문화예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 한 20년 전만 해도 전혀 느끼거나 볼 수 없는, 물론 그때도 홍대나 신촌이 굉장히 번화하긴 했고 압구정도 굉장히 세련됐고, 뭐 한양갤러리 백화점 같은 경우도 뭐 명품 투성이, 뭐 그런 문화를 지금도 같이 공유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성수는 뭔가 좀 다른, 굉장히 힙하다. 여러분, 힙하다라는 느낌이 뭔지 아십니까? 저도 사실 100% 잘 모르지만 이 세련됨과 독특함과 또 그것을 뛰어넘는 뭔가가 힙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래 힙합이 이 흑인들 음악이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한 불만을 읊조리듯이 막 중얼거리면서 말하는 스타일. 근데 여기서 이 힙합의 힙이라는 게 또 새롭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수가 뭔가 어떤 그런 낡음에 대한 저항을 막 불만을 터뜨리듯이 굉장히 힙하게 표현하는 곳이 바로 이 성수동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의 해석이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건요, 옆 터블의 젊은 친구들이 어딜 갔는지 지갑이랑 핸드폰을 두고 갔더라고요. 야, 이래도 되나 싶은데 이게 되네요. 되는 세상이에요. 이 카페 하나도요 굉장히 독특해요. 카페에 무슨 연못이 다 있어요. 독특하죠. 연못이 아주 이쁜데요, 작은 개울도 있고요. 생각보다 크진 않아요. 근데 아기자기 오밀교밀 나름 재밌더라고요. 건물만 보면요 굉장히 낡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어쩜 저렇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했을까. 개수장로 이 길, 실제로 있는 길은 아니고요. 아주 자그마한 그 술집 같은데 이 골목에다가 저녁에는 테이블을 놓고 운영을 하나봐요. 뭐 두 남자의 개수작이라고 하는데 재밌죠? 아이디어들이 어디서 올까요? 저는 이제 그 성수동 메인 거리를 나와서 또 다른 장소로 이동을 했는데요. 건물이 굉장히 독특하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무슨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캐릭터가 아닌가. 봤더니 여기가 바로 젠틀몬스터라는 그 브랜드 회사입니다. 건물이 굉장히 몬스터하죠. 성수동을 대표하는 하나의 랜드마크인데요. 이 젠틀몬스터도 안경점이잖아요, 사실.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설치 예술과 실험적인 그런 공간 연출이 펼쳐져 있는 그런 전시 공간이 아닌가. 또 여기가요, 매 시즌 새로운 컨셉으로 전시를 바꾼답니다. 이게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죠. 패션과 예술의 경계가 사라지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성수동에도 있고요. 또 뭐 신사동에도 뭐 이 건물이 하나 있나 봐요.
이게 각각의 컨셉이 다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문화가 있었나? 그러니까 이런 성수동은요, 직접 와보지 않으면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적인 공간들을 우리가 동네에 있는 가게 가서는 느낄 수 없잖아요. 동네 슈퍼 가서도 느낄 수 없고, 물론 동네 가게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는 좀 과하다. 이게 본점이니까 뭔가 컨셉을 만들었겠죠. 그리고 돈도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게 다 물건 값에 산정이 됐겠죠. 네. 뭐 저는 특별히 젠틀몬스터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뭐 젊은 친구들이 많이 좋아하고요. 또 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쓰나 봐요. 어쨌든 이 건물이요, 뭐 1층, 2층, 3층, 4층까지인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5층까지 있구나. 뭐 나름대로의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을 하고 각각의 브랜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는 것만으로도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인테리어들이 굉장히 다양했고 나름의 가치와 감각들이 이렇게 조화롭게 있어서, 어떻게 표현하면 미래적인 휴식?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절대 과거에는 볼 수 없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적어도 저한테는요. 이 컵 하나도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너무 사고 싶었어요, 사실. 네. 비싸요. 야, 이 눈이 되게 호강을 했는데요, 좀 필요하긴 했어요. 그래서 탈출하듯이 공원에 와봤습니다. 저쪽 길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번. 여기는 바로 서울숲 공원이에요. 여러분, 서울숲이 어딘지 아시나요? 옛날 뚝섬이죠. 경마장에 있던 자리죠. 저는 여기를 사실 처음 와봤어요. 이 앞은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긴 했는데 성수동에 온 덕분에 한번 와봤죠. 와, 근데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마치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와 있는 듯한. 센트럴파크는 안 가봤어요. 어쨌든 굉장히 숲이 깊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해서 이렇게 개울도 흐르니까 어린아이들이 천진난만하게 제 어릴 적 생각이 나는 듯이 저렇게 맨발로 놀기가 쉽지 않잖아요, 서울에서. 여기가 서울 한복판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저렇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공원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수에 와서 쇼핑도 하고 또 둘러보다가 눈이 지치고 다리가 지치면 이 서울숲에 와서 좀 쉬어가는 것도 좋지 않나.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나레이션 녹음하는 시간에요, 축구 경기를 하고 끝났거든요. 좀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성수 같은 공원에 가서 머리를 좀 식히면 기분이 다시 리프레시가 되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잔디광정도요 굉장히 좋았어요. 미래의 손흥민도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성수동의 다양한 공원을 좀 둘러봤어요. 공장지대에서 서울의 트렌디한 문화 중심으로 변한 성수 어떠셨나요,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장소에서 또 뵐게요. 안녕.